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수 멘토입니다. 오늘 소프트캠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장중에 아마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12시 29분에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또 주가가 바로 갑자기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그것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. 일단 오늘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았던 장입니다.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. 일단은 이 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은 금액으로 장난치는 놀이터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, 바로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12시 29분경에 주가가 급등했다 바로 빠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. 요거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일단은 여러분, 그래도 어찌됐든 수급은 수급인 것처럼 상승은 상승입니다. 자,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좀 차트에 돌아가서 같이 한번 좀 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. 오늘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왔다고 한들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을 해선 안 되겠죠. 제가 지난번 소프트캠프 영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소프트캠프 주가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주가가 바닥에 형성이 되어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 이유가 바로 실적이었죠. 모든 기업의 이 밸류에이션 가치를 측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, 요게 곧 실적이죠. 근데 우리 소프트캠프 실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정말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차트 먼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. 이거 소프트캠프 1분봉 차트거든요. 보시면 요때 당시에 갑자기 막 6% 넘게 상승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. 이때가 12시 29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증권사를 한번 좀 뽑아서 한번 좀 봤습니다. 일단 우리가 이 LS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쪽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. 12시 29분 KB증권 측에서도 약 6,000주가량 이렇게 매도 물량으로 나왔는데, 요거를 이렇게 좀 놓고 보시면 우선 미래에셋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. 보시면 LS증권 먼저 볼게요. 여러분들, 이 LS증권이 어디냐면 과거에 이베스트증권이었습니다. 근데 LS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LS증권으로 요 사명만 변경한 거예요. 그 증권사가 이 증권사 똑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이 LS증권 측에서 12시 29분경에 약 15,000주가 넘어가는 물량, 순매수 물량 들어왔고요. 31분경에 22,000주가량 순매도 물량 나왔습니다.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, 우리 미래에셋증권 보시면요.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12시 20분에 7,500주 순매수 들어왔다가 또 20분에 2,000주 나갔다가 27분경에 3,500주 들어왔다가 29분경에 11,000주 순매도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LS증권과 이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렇게 좀 손바뀜 현상이 있었다. 즉,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미래에셋증권에서 매도했던 요 물량을 얘네가 받아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였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지금 1분봉 차트인데 12시 29분 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다가 바로 또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왔거든요. 그리고 나서 요때 또 들어왔던 손바뀜이 있었던 이 증권사들이 약이 오를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증권사가 아니라 여러분들, 증권사를 이용하는, 그러니까 거래원 창구죠. 창구. 이쪽 창구를 이용하는, 아무튼 어찌됐든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서 좀 약이 오르니까 요때 당시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웠다가 요때 1시 8분경에 또 매도를 하고 나가는 모습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. 이쪽 시간대가 이렇게 올랐다가 또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음봉 시간대가 여러분 1시 8분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KB증권 측에서 1시 8분에 24,000주가량 순매도 물량이 나왔어요. 자, 이렇듯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만 계시다가 이렇게 얘네가 계속 단주 거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다가 주가가 또 빵 나오고 바로 또 주가 급락시켜 놓고 그 다음 또 주가 띄워 놓고 또 주가 조정 주고, 요런 계속 흐름을
모습을 가져갔는데 아마 저런 모습을 보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좀 높은 확률로 물려 계셨을 것 같아요. 계실 것 같아요. 자, 근데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이 일본 차트, 일본 캔들로 놓고 보시면 그동안 제가 이 소프트 캠프 영상을 5월 14일날 요때 날짜에 찍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뵀는데 그 기간 동안의 주가 조정이 또 한 번 나왔죠. 그러다가 요 구간 근처에서는 좀 너무나 다행히도 좀 바닥을 다져주고 오늘 장에서 이렇게 좀 3.69%, 3%가 넘는 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뭐가 됐든 상승은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막 단주거래 왔다 갔다 하고 막 이 증권사들끼리 막 장난치고 할 때 들어가셨던 분들 말고 기존에 요 아래쪽에서 좀 잘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수익권이시겠죠.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고무적인 사실은 이 11선 위로 올라와 주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.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파란 색깔 선 11선 이탈하고 계속 요때도 저항에 밀렸었고 요때도 저항에 밀렸었는데 오늘 장에서 21선 위로 올라와 주는데 일단은 성공했어요. 그리고 보시면 요렇게 좀 뜬금없이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자 이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보시면 여러분 1조 5천억 원이 넘는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 시장으로 들어왔고요. 코스닥 시장으로는 외국인 자금 약 1736억 원가량 들어왔어요.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거의 1%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해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약보합권이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었다.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러분 어젯밤에 미국에서 FOMC 발표가 있었습니다. 자, 요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금리 인하 점도표예요. 24년을 이제 예측을 하는 그 점도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거에 대한 해석은요 제가 말로써 풀어 설명드리는 것보다 요거 그냥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. 올해 말 금리 중간값을 5.1%로 제시를 한 거고요. 금리 인하 횟수가 3차례에서 한 차례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. 그래서 보통 같았으면 요거를 시장에서 악재로 인식을 아마 했을 겁니다.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. 왜냐면 23년도에서 24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뭐 몇 차례 뭐 3번, 5번, 6번, 7번까지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. 요렇게 시장에선 예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이 주가 상승, 지수가 막 올라갔었죠. 근데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지수 또한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. 가장 최근까지. 자, 그래서 오늘의 이 상승장을 이해를 하시기 위해선 요걸 보셔야 됩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거 뭐냐면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. 자, 24년도부터 지금 들어오면서부터 1월, 2월, 3월, 4월, 5월, 6월 요렇게 지금까지의 이 CPI 지수 추이인데 자, 예측치보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높았었어요.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예측치보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실제 이 물가 지수가 실제 더 높았다.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 현상이 더 심했다.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꺾였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, 처음으로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측치보다 실제치가 낮게 나왔습니다. 지금 현재 시장은 여기에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에 더 주목을 했다라고 하면서 간밤에 어젯밤에 미국 나스닥과 S&P 500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찌되었건 우리 소프트캠프 주가 같은 경우에 결국엔 여러분 이 실적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. 자,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 실현하기 위해선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신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